반갑습니다. 언제였지? 그때도 민중총괄인가? 아,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보셨네? 아니, 요거 그때, 아, 이거 기기 장비 보고? 아니, 그때 저한테 어. 뭐 인터뷰 한다고 한 말씀 해달라 막 그러셔서. 아, 그랬구나. 찾아봤어요. 처음 뵀었는데. 아, 그랬구나. 찾아보니까 또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오늘은 감사합니다. 뭐- 오늘 또 민중벌기 구경하러 왔죠. 근데 오늘은 집시 등록된 거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사람이. 그래요? 예. 네. 뭐 많든가 적든가 오늘 또 해야죠. 아, 근데 이게 또 반갑네. 한 번 뵀다가. 그래요? 아니, 그때 그럼, 아마 기억 안 나시겠지만, 채널A 기자가 네. 같이 이제 있었는데, 아. 인터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채널A 또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에 해가지고 자기 세계를 보라고 얘기해달라 해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이런 썩을!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이따 혹시 기회 있으면은, 네. 뭐, 잠깐 저도 이제 오늘 멘트 따러 온 거니까. 네, 그래요. 좀 이따가 뭐, 그럽시다. 혹시 명함 있으세요? 저는 명함 없어요. 아, 안 쓰세요? 네. 명함이 뭐, 지난번에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아마 네. 없으실 테니까. 혹시 고맙습니다. 번호 하나만 좀 남겨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이 번호로 제 번호 남길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아, 여기 이제 저기를 걷었구나. 예, 자, 여기 지금 시청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예. 아, 이 채널A 기자가 자기가 세계일보 기자라고 뻥 까면서 나랑 인터뷰를 했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아, 이런 새끼들 겁은 많아가지고, 채널A 기자라고 그러면, 예, 내가 인터뷰 안 해줄 줄 알았나 봐. 오셨어요. 벌써!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이, 잔디가 다 죽었네. 방해하러 나와가지고 또 찬양 틀어놓고 최고. 아, 진짜 한국 개신비 진짜 이러면 안 돼. 응? 이게 왜 부끄러운 짓이야. 온갖 잡음이 되게 많네요.
3시에서, 예, 오늘 3시에 이곳 시청광장에서 민중 총궐기가 있답니다. 일단 걸리고 또 얼리면 썩으면 또 들어오겠지? 아씨, 얼리지 말까? 리방할게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곳은 서울시청광장입니다. 예. 서울시청광장. 예, 보이십니까? 예. 옛날, 예. 구시청사 건물이 보이고 있죠? 지금은 시립도서관으로, 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 서울시민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서울시민청 앞에 있는 이 광장에서요, 오늘 제4차 민중총궐기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은 3시부터고요. 아마 지금 이 시간 1시부터 중앙대 앞에서 행진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백남기 농민의 후배들이, 예, 이 백남기 농민분의 후배들인 의열중앙 동문들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있는 과거의 전대협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오늘 중앙대에서 모여서 이곳으로 오늘 행진을 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도착하기 전에 오늘 망치 부인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예, 혹시라도 이 경찰이나 시민들이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예, 이제 그런 불필요한 마찰이 있을까봐 제가 이 상황을 점검하러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3시까지 제가 여기서 길거리 수사방을 하고 3시 이후에는 제가 이 상황을 좀 감시하는, 예, 그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오늘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 아니라래요. 아까 새벽일보 기자말에 의하면 많이 모일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모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 못 오시는 게 이유가 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지키시는 분들이, 예, 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엔 그래요. 오늘 그 필리버스터를 해외에 계신 분들은 유튜브나 팩트TV를 통해서 시청 투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서울 근교,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직접 이 시민청 앞에서 민중총궐기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현장 감시를 해주시는 거, 이게 또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목을 무리하게 쓴 관계로다가, 예,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면설 중이시던데, 정청래 의원님 면설이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예, 정청래 의원님 연설이 몇 시에 시작했는지, 예, 시작을 해서, 제가 올 때까지 꽤 목이 많이 쉬었던 것 같은데, 8시간째? 지금 이제 정청래 의원이 아침에 보니까 목소리 상태가 되게 안 좋던데, 4시 40분에 시작해서 지금 1시니까, 7시간 20분이네요? 네. 7시간, 4시 40분에 시작을 했으면 12시 40분에 8시간이잖아. 그죠? 12시 40분에 8시간이고, 징하다. 예. 아마 이 은수미 의원의 그 기록을 깰 예정인가 봐요. 그죠? 예. 지금도 하고 계신. 말짱해 보여요. 사실 이제 박원석 의원이
박원석 의원이 9시간 10분 정도 방송을 했는데, 연설을 했는데, 쌩쌩해 보이는데 왜 내려가느냐. 그랬더니만 이제 박원석 의원이 한 말이, 그 10시간 기록은 은수미 의원의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진선미 의원님이 이제 그 트위터를 했더라고요. 예. 과연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은수미 의원의 기록을 남겨줄까요? 아니면 깨버릴까요? 궁금한 상황이네요. 예. 화장실도 안 가고. 사실 이제 이 정청래 의원도 과거에 학원 강사 출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 학원 강사들은 보통 수업을 하면 한 12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뭐 12시간은 무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청래 의원, 이 본가닥이 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동안에, 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내에서 말만 하면 뭐라 그러니까 말 못하고 견뎌오던 정청래 의원이 오늘 마이크 잡았고, 예, 마이크 잡고 아마 신기록 세우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정청래 의원이 아마 신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막 중간에 그 국회의장이 이 국회의장과 부의장 셋이서 돌아가면서 의장석을 지키는 게 너무 체력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상임위원장들까지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국회의장한테 막 뭐라고 이제 야단을 치던데, 예, 오늘 정청래 의원 아무래도 예, 우주 신기록을 세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국회의장 아까 퇴장할 때 왜 웃겼다. 제가 일찍이 그랬죠. 이 새누리당이 무리하게 새누리당에서 무리하게 이 그 테러방지법을 테러빙자 국민감시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본인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일이 발생할 거다. 예. 본인들이 굉장히 안 좋아질 테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못 들은 척하고 지난 화요일날 이 태방법이라는 이름의 국민감시법을 상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화수목금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예, 화요일 저녁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박정희의 모든 과거가 까발려지고 박근혜의 만행이 까발려지고 무엇보다 국정원의 부끄러운 과거 역사가 탈탈 털리는, 그러면서 이 필리버스터를 비판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알고 보니까 진해당 공약이었다는, 예, 거기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필리버스터 하는 국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이 필리버스터 신기록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미국은 국가가 아닌가벼 라는 이제 새로운 풍자어를 낳았던, 예. 네, 이번 이 필리버스터. 제가 볼 때 이 필리버스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기어이 말 안 듣고, 그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강행한, 태방법이 결국 이렇게 자신들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까발리고, 국민들에게는, 참 정보, 그동안의 모든 언론이 통제함으로 인해서 알 수 없었던 고급 정보들이 대방출되는, 예, 정말 고급 정보 대방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요일 저녁 7시부터니까 수, 목, 금요일까지 해서 72시간이 지나고 12시간이 또 지났으니까 몇 시간째야 지금? 80시간 넘은 것 같은데? 84시간 넘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우주 신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예. 오늘 거 필리버스터 영상만 조회수가 8만. 그래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필리버스터 덕분에 사뭇 정말로 고급진 정보들이 대방출되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그리고 이 MBN, 연합뉴스 TV와 YTN이 그동안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정말로 이 얄밉게, 굉장히 왜곡하고 편협하게 편집해서 일부분만 보여주면서 굉장히 야당을 비난하는데, 몰입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필리버스터 덕분에 지금 야당은 유례없는 발언권을 얻고
무려 84시간이 넘는 거의 90시간 가까운 90시간 가까이 지금 최장 발언권을 얻어서 지금 이 국회TV가 만들어진 이래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국회TV가 만들어진 이래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지금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데, 아마도 이번에 사실은 제가 볼 때 아마 새누리당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한 대 치고 싶을 것 같아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법 통과시키자고, 박근혜 대통령이 법 통과시키자라고 그 고집을 피웠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자신들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가 까발려지고 있기 때문에 맘 같아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 한 대 치고 싶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은 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정의와 의장만 들들 볶다가 상임위 의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돌아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상임위 의장들을 통해서 방해가 들어올 것 같아요. 새누리당 상임위 의장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발언하는 것을 중간에 끼어든다든가 그런 방해가 예상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철저히 이론적으로 무장을 하고 그게 불법이라는 거, 상임위장들이 그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면 그게 불법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에는요, 내가 야당한테 뭐라고 하면 야당이 들척도 안 했어. 그랬는데 이제 새누리당이 그렇게 내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더니 2012년에는 내가 야당한테 나의 기대도 안 했어. 2016년에는 이 야당은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만 해도 그걸 다 들어. 근데 새누리당은 악착같이 안 들어. 그러더니만 지금 저렇게 쪽박을 차고 있잖아. 지네들이 쫓아가서 벼락 맞기, 뭐 불도저로 무덤 파기, 지아부지 무덤 파기, 기타 등등 너무 많은 애를 쓰고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반대로만 가?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 시청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601분의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필리버스터, 특히 또 이 인터넷 스타 정청래 의원이 발언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망치부인 시청자들이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국회 필리버스터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거를 세상에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필리버스터 방송 보는 거, 그게 좋은 일입니다. 또 이거 우리 조카가 지금 전화를 해달라는데 이따가 전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여러분들 이제 뭐 굉장히 많이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겠지만, 돌아가는 상황들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저 경찰 아저씨 가까이 와 있네. 자, 지금 혹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지난 화요일날 저녁 6시경이었죠. 그때 이제 제가 방송을 닫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을 종료하면서 음악을 계속 틀어놔가지고 내가 목에 부담이 너무 된다. 저쪽 무대에 관계된 분한테 누가 연락 좀 해주세요. 음악 소리 좀 줄여달라고. 저 지금 오늘 이 민중총궐기 대회를 준비하는 분들, 저 음향팀에 혹시 연락이 되시는 분들 있으면 음악 소리를 좀 더 줄여줄 수 없느냐, 그렇게 연락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음악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목에 좀 부담이 돼.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들려요? 지금 망치부인 목소리가 들리고 계세요? 네. 다행이네요. 제가 화요일날 방송을 접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테러방지법이란 이름의 테러 빙자 국민감시법을 상정하지 마라. 이거 오늘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여소야대가 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의 무덤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안 믿으신 분들 있죠? 그때 막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
망치님 어떻게 해요?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킬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걱정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죠? 그때 막 안 믿고 걱정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때? 내 말대로 됐잖아. 그죠? 기어이 그거를 상정을 하더니 지금 막 돌아가면서 지들 무덤 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 불도저로 대형 무덤 파고 있어. 뭐 진시황릉을 능가하는 무덤을 파는 것 같아. 예. 이 새누리당 의원들 몽땅 다 묻고도 남을 만한 거대한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예. 아, 목소리가 들릴까? 내가 지금 저쪽에서 막 시끄러우니까, 저쪽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내가 내 목소리가 막 커지는 것 같아. 네. 그래요. 사실 이제 이 정의와 의장에 대해서, 예, 지금 뭐, 우리 경찰들이 뭐라 그러지? 사람들 이렇게 나오지 말라고 치는 거, 지금 안전선을, 폴리스 라인을 지금 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자, 저기요,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소리 나가지 않게. 예. 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3시부터요, 민중 총궐기가, 오늘날 3시부터 이곳 시청광장에서 제4차 민중 총궐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제가 그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드디어 90시간 돌파. 소리 줄이려니까 키웠어. 네. 자, 정의당이 국민의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이런 깃발을, 지금 이제 밖에, 아니, 오니까 에드벌룬이 떠있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 정의당 에드벌룬 떴네요? 예. 이거 하시려고 에드벌룬을 띄워놨었나봐요. 네. 이제 소리가 줄었다. 예. 음악 소리가 줄었네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이곳에 나온 이유는 사실 제가 별로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새벽에 5시부터 요즘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다방을, 생방송 수다방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하다 보면 목이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사실 토요일 날은 거의 죽은 듯이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거의 죽은 듯이 잠을 자야 되는데, 오늘 또 이 제4차 민중 총궐기가 있다고 하니, 네,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구경을 하러 나왔어요. 네, 제가 또 안 나오면 또 이 경찰들하고 시민들 사이에 또 이상한 마찰이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채널A TV조선이 얼마나 소설을 써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쪽이 오늘 무대예요. 예, 원래 여기 시청광장에 스케이트장이 있었잖아요. 스케이트장을 철거해갖고 오늘 시청광장 엄청 넓어요. 한 10만 명 오셔도 될 것 같아. 예, 10만 명이 오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 스케이트장 철거 기념. 예, 저쪽에서 우리 경찰들이 굉장히 멀리 폴리스 라인 치고 있는데, 경찰들의 기대가 큰가 봐요. 굉장히 폴리스 라인을 멀리 치고 있어. 저거까지 못 채울 것 같은데, 오늘 저 무대 앞에도 채울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이제 상황이 이 테러빙자 국민감시법, 지들 이름으로는 태방법이죠. 지네들 주장으로 테러방지법이고,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테러빙자 국민감시법을 상정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중앙대 앞에서 출발한 행진팀의 현장 생중계가 나가 있나요? 예, 중앙대 앞에서 오늘 1시부터 행진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행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좀 체크해서 채팅창에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자, 네. 국민 스토킹법. 오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예, 지금 국회에서 상정된 법안은 한마디로 국민 스토킹법이죠. 아유, 머리를 깎았더니 뒷머리가 시려. 여러분, 예. 텔레토비 버전으로 방송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예. 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혹시 이렇게 서 계시기 불편하시면 앉으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 계시기 불편하시면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이곳 현장에서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근데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저는 언론으로서 정치 권력을 비판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한미 FTA를 졸속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가열찬 비판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쌍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국민들이 도리어 이제 저에 대한 불만들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이 정권을 비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저한테 많은 비판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때 2007년에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그런 말 하면 이제 저더러 미친년이라고. 이 민주주의는 다 됐으니까 이제 경제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급기야 이제 청년 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오는 1996년도에 사라진 학생운동을 부활시키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제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참, 이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당시 상황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1년 만에 국민들이 투표 참여 광풍이 불더라고요. 투표 참여 광풍이 불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시사 문제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뉴스를 읽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때 많은 인터넷 신문들이 늘어나요. 인터넷 신문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정보들이 공유되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때 2010년에 우리나라 아이폰이 들어오고 2011년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제 이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서오세요. 예.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 공유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기존의 메이저 언론 채널에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MBN, YTN, 연합뉴스 TV, 이런 방송들이 일방적으로 쏘는 그런 편협한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직접 국민들이 이 내용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07년에 아프리카에 처음 방송을 하러 올 때, 그 전에 이제 2005년부터 유행했던 개념이 뭐냐면 UCC라는 개념이었어요. 많이들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2005년, 6년도에 막 저희같이 이제 IT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IT 2.0 시대가 온다. IT 2.0 시대는 그동안에 이제 창작물을 소비만 하던 사람들이 직접 창조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서 이제 동영상의 시대가 될 거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유저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그리고 유저들이 그러니까 이용자가 내용물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동영상 중심의 사고방식이 막 전파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판도라 TV라는 게 생겼었고, 미국에서는 유튜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 중심의 이제 시대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UCC가 어떤 동영상만의 의미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국민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텔레그램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창조적인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서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닌가. 그전에는 이제 글 중심, 예, 소위 이제 논객이라는 사람들이 글을 중심으로 한 그런 비판 내용들을 만들었다면, 사실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가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소위 그 시청자들이 마이 BH 텔레비전이라든가 뭐 마국텔, 마이 국회 텔레비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계속 패러디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전파되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그 우리 한인들이 이 이제 그 필리버스터를 현장 생중계를 목격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생방송 중에 말씀드리려다가 깜빡한 얘기가 있어. 뭐냐 하면 어제 그저께 생방송 중에 목요일 생방송 중에 계속 버퍼가 있어요. 계속 글을 쓰신 분이 있어.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미국에 사시는 분이에요.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분이라 팬가입도 못하고 유로 아이템을 결제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건빵이라서 막 되게 요원이라고 의심받는 분인데 이분이 계속 버퍼가 있다라고 시청자들이랑 욕을 했잖아요. 버퍼 하나도 없다고 왜 거짓말 하냐고 막 그랬잖아. 알고 보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계속 시청하는데 버퍼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미국의 통신사에 따졌대요. 근데 이분이 미국의 한인타운 살고 계시는데 미국의 통신사에다가 따진 거야. 왜 이렇게 통신 상태가 안 좋냐? 그랬더니만 통신사가 그랬대요. 갑자기 수요일부터 그 접속자가 폭증해서 한인타운에 접속자가 폭증해서 지금 통신 상태가 안 좋다. 다른 말로 그 필리버스터를 보려는, 예, 필리버스터를 시청하려는 그 한인 교민들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주미 한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접속자가 폭증했다는 거야. 그래서 버퍼링이 심했대요. 예, 그 얘기를 텔레그램으로 보내셨는데 제가 그 기쁜 소식을 어저께 깜빡했어요. 그래서 요 얘기 널리 퍼뜨려주세요. 정확한 멘트가, 예, 문자로 왔던가. 예, 가만히 있어보자.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봬요? 아닌가? 모르겠네. 이분이다. 예. 어제 방송하실 때 초반에 자꾸 방송이 끊긴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본의 아니게 방송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제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인터넷 회사에 전화해서 항의하다가 재미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코리아타운 인근에 사는데 어제 저녁 때 코리아타운과 그 인근 지역 인터넷 접속자가 폭증했다는군요. 다들 팩트TV를 보고 있었나 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한국 사람들은 필리버스터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코리안타운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그 코리아타운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필리버스터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예,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예,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와! 감사합니다. 와, 노래 잘한다. 정말 이 필리버스터가요. 나도 솔직히 화요일날 테러방지법을 상정하면 새누리당이 존망할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망하는지 몰랐어. 왜 망하는지도 몰랐고 사실 내가 말을 하면서 좀 걱정이 됐어요. 이거 헛소리 아닌가? 괜히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개쪽팔린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책임지고 방송을 접게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세상에 필리버스터라는 거는요,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에 발언한 기록이 있다. 그런 얘기를, 예, 제가 이제 막 12시간 생방송할 때 그 당시 이제 민주당 당원이었던 분들이 저한테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이렇게 오래 말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연설하는 게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필리버스터라는 건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국민 스토킹법,
예, 태방법이라는 이름의 국민 스토킹법이 상정되면서 필리버스터라는 걸 온 국민이 알게 됐잖아. 정말 제가 저 요즘에 너무 감동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요즘에 방송사를 9개 채널을 틀어놓고 동시에 감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쩌면 한 장면도 안 나오는 거야. 필리버스터 하는 장면이. 그리고 제대로 보도를 안 해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제가 감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수요일날 목요일날까지도 그 필리버스터 하는 장면이 정직하게 안 나왔어요. 근데 어제가 되니까 종편에서도 나오더라고. 어제가 되니까 지들도 종편에서 방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국민들이 국회 방송을 보러 가니까 하루 종일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꼬셔야 되는데 꼬셔서 헛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국회 방송 재밌다고 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들도 다급했지. 그러니까 이제 필리버스터를 잠깐 보여주면서 내나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왜곡되고 편협되게. 그 좌우지간 그들이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진실을. 근데 우리 국민들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안녕하세요. 예. 우리 국민들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진실을 알아가는가.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정권이 잘못한 일을 그때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신문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없던 시절에도요,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정조가 독살당했다는 둥, 그 다음에 뭐 숙종 때 장혜빈 인현왕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소문에 민감하고 정보 교류가 활발했던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주로 정보가 교류됐던 곳이 주막 같은 곳이었어요. 예, 주막. 그러니까 뭐 영국으로 얘기하면 펍이죠. 예, 영국으로 얘기하면 펍이고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주막. 이 주막에서 밤마다 모여가지고 정보가 교류되고 이 때때로 이제 늘 조용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작심을 하면 확 뒤집어갖고 밀란을 일으키고 그랬던 게 우리 조선의 역사거든요. 이 한반도의 역사.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도 없고 언론도 없던 시절에 그렇게 진실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민족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인터넷이 있다. 그러니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다가 또 스마트폰. 물론 이게 인터넷 회사나 스마트폰 회사들은 돈 벌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낸 이 물질 문명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있다. 예, 그런 생각들이 지금 많이 들고요. 저는 정말 요즘에 제가 이제 신앙인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이런 건가 보다. 예,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고 정말로 요즘에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생겨요. 그때 1999년에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라는 게 그냥 신문에만 나오고 그것도 젊은 공학자들만 보던 시절인데 그 인터넷을 온 나라에 깔은 거 아니에요. 온 나라에 광랜이라는 인터넷 회선을 깔아주고 물론 그 전에 뭐 94년, 92년부터 소위 우리가 모뎀이라는 거 전화선에다가 기계를 장치해서 모뎀이라는 것을 연결해가지고 그 뭐 하이텔이니 뭐니 채팅 프로그램을 돌리긴 했지만 그때는 명확한 의미의 월드 와이드 웹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전국에 광랜을 깔면서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도 국민 PC라는 그 컴퓨터를 보급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선진국이 된 거예요. 제가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 많이 가봤거든요. 뭐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스위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미국도 가봤는데요. 인터넷 환경이 가장 좋은 나라는 어느 나라? 우리나라예요. 정말, 예. 그 인터넷 환경이 특히 막 우리나라처럼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생방송을 하고 길거리에서 생방송을 보고 이런 거 우리나라만 돼요. 고작 다른 나라는 뭐 페이스북에다 트위터에다가 글 올리는 거 정도 그게 되는 거야. 우리처럼 뭐 이렇게 동영상을 교류한다든가 이런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참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진화했구나. 예. 그 다음에 제가 그 지난주인가 이번주인가 방송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 프랑스 미래학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프랑스 미래학자가 21세기에 한국이
세계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예. 근데 저는 그분이 그 한반도가 통일돼서 북한을 개발하면서 그게 어떤 경제적 성장을 이룰 것이다. 그 부분만 기사로 봤는데 엊그저께 다른 기사를 그 당시 기사인데 다른 기사를 누가 찾아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2006년이면 아직 우리 그 전 세계에 이 모바일 인터넷이 발달 안 했을 때야. 근데 이제 그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는 인터넷 유목민이 많이 생길 거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 노트북 판매할 때 예. 삼성이 그때 뭐 디지털 유목민 이렇게 광고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개념이 2007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에 그 프랑스 미래학자가 그 얘기를 해. 앞으로 전 세계 인류는 그 인터넷 유목민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디지털 유목민이 될 건데 한국이 가장 선도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실 쟤네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 근데 그 거짓말을 하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또 다 걸러봐. 얼마나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가령 뭐 카톡으로 이제 저쪽 조직에서 헛소리를 뿌리잖아요. 바로 그날 들어옵니다. 망치 부인님 이런 거짓말이 돌고 있어요. 야 정말 우리 국민들 말이에요. 이 투철한 신고정신. 사실 난 이 부분은 박정희한테 고마워. 박정희가 그때 가처분 신고하라고 투철한 신고정신을 교육을 했잖아. 그때 교육받았던 분들이 이제 이 카톡에서 허위사실을 바로 신고를 해요.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한 예주요. 예.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이 또 댓글원 국가 댓글원에서 작업하고 있던 내용을 알아낸 거 아니에요. 소위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소위 그 테러 방지법 이게 옛날에 노무현도 했던 거다. 노무현도 똑같은 내용을 진행했는데 왜 노무현이 할 때는 찬성하고 지금 박근혜가 안 되니까 반대하느냐 이런 논리를 쫙 피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어제 잘못 말씀드리겠어요. 어제 뭘 잘못 말씀드렸냐면 그 당시에 박근혜가 반대해서 테러방지법을 못했다 아니더라고요. 박근혜와 한나라당은 찬성을 했어. 박근혜랑 한나라당은 찬성을 하고 테러방지법을 통과하자고 그랬는데 누가 반대했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그 당시에 여당이 반대해가지고 그때 통합신당이었나? 여당 이름이 바뀌어 있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소속 정당에서 그 테러방지법은 민간 사찰법이다. 그래서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가정보원에서 돌리고 있는 국정원 따라지 새끼들이 돌리고 있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찬성해놓고 왜 이제 와서 반대하냐 말은 거짓말인 거야. 그때도 야당은 반대했어. 그때도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그때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했던 거야. 그리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정권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뭐 한나라당이 요구하니까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테러방지 시설을 해볼까 그랬는데 여당이 반대하고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무산된 거예요. 그게 테러방지법이더라고. 그래서 어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국정원에서 퍼돌리고 있는 3가지 노무현 때도 했는데 왜 박근혜가 하니까 반대하냐 뭐 이런 그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 3가지. 첫째, 김대중 노무현 때 국정원은 댓글 테러도 하지 않았고 간첩 증거도 조작한 적이 없다. 예. 첫째 뭐요? 김대중 노무현 때 국정원은 댓글 테러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국정원에서 간첩 증거를 조작한 적도 없다. 근데 너희들은 댓글 테러하고 특히 제가 이름이 망치 부인이에요. 왜 망치 부인이냐?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망치가 있어요. 작은 망치로 주인공이 벽을 뚫고 그리고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망치를 냇물에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수색하던 경찰들이 그 망치를 찾아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망치 부인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는 이 땅에 억울한 우리 국민들을 탈출시키고 나서 그래서 자유로운 민주사회가 되면
잊혀지고 싶다. 그래서 망치부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망치부인이 국가 공문서에 2번이나 남게 됐어요. 첫 번째는 망치부인 방송하면서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죄로 제가 전과 1범이 돼서 국가 공문서에 남았고요. 또 하나는 국회 속기록에 남았어요. 예, 우리 신경민 의원님께서 필리버스터를 하시면서 망치부인과 망치부인 딸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 하시는 바람에 그게 또 망치부인이 포털 검색어에 올랐잖아요. 예, 포털 검색어에 여러 번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 속기록에 인터넷 방송인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저는 잊혀질 수가 없게 됐어요. 예, 국가 공문서에 2번이나 이름을 남겼기 때문에 저는 영원히 망치부인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의 일대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진다면 그 후로도 망치부인은 오랫동안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인터넷 생방송만 했다 라고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중간에 감사합니다. 뭐 무슨 지상파나 케이블로 돈 벌러 나가지 않고, 그리고 무슨 국회에 간다고 껍적대지 않고, 뭐 전과 14범이 돼서 대통령 나간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죽는 순간까지 망치부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진실을 전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가열찬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는 망치부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좌우지간 음악이 왠지 깔라지는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원은 절대 댓글 테러를 하지 않았다. 특히 초등학생 민간인 아이에게 댓글 테러를 하는 그런 무식한 짓을 한 적이 없다.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원은 간첩 증거를 조작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댓글 테러를 했고 그리고 간첩 증거를 조작했다. 따라서 지금의 국정원은 테러 방지법을 주도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둘째, 그 지금 테러 방지법이 노무현 때처럼 뭐 통신비밀보호법에 충실히 따라서 진행을 할 거니까 뭐 방해하지 마라, 거짓말 치지 마라. 박근혜 정부는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 정보통신법상 유죄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절대 처벌하고 있지 않고, 무엇보다 그 이철우 의원이 작년에 기사로 인정을 했어요. 감동의 피아노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자백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건 바이 건으로 매건 가령 어떤 외국인이 테러 의심이 된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대통령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개월에 한 번씩 몰아서 도장을 받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4개월 동안 누구한테 했든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 정보통신법이라든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철저히, 그리고 뭐 인권조사관을 둬가지고 자기네들이 국정원의 권한을 감시하겠다. 개뻥치지 마라. 너네 지금도 안 지키는데 테러방지법 만들어졌다고 니들이 법을 지키겠냐? 뻥까지 마라. 그래서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는 뭐 옛날에 노무현 때는 테러방지법 찬성하다가 노무현 때는 테러방지법 찬성하다가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느냐? 아니다. 노무현 때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테러방지법은 국민을 감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아니, 국민 감시하면 어때? 나는 바람도 안 피고 나는 뭐 야한 무슨 야동도 본 적이 없고 니들이 들여다보면 니네들이 다 고생이지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문제냐? 가령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노조 간부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야당 지도자들, 그 다음에 소위 내부 고발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 곳곳에서 썩고 부패한 내용들을 세상에 알리는 내부 고발자들, 그런 사람들이 소위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타겟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국가 전복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에 싸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탄압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냐고요. 여러분, 혹시 통합진보당이라고 아십니까? 작년에, 아니죠, 2014년에 해산된 정당입니다. 우리는 2013년에 언론을 통해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라는 국회의원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로라는 조직을 만들고 혹한을 뚫고 막 산악훈련을 하는
무서운 공산 조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석기 의원의 재판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이석기 의원이 그때 잡혀갈 당시에는 내란 음모죄로 잡혀갔어요. 국회의원을 구속한 얘가 박정희 대통령 때 말고는 처음이래. 국회의원을, 현직 국회를 구속한 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석기 의원을 잡아갈 때 내란 음모죄로 구속을 하고, 그리고 아로라는 조직을 문제를 삼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이석기 내란 음모죄는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통진당은 이미 해산됐어요. 이석기라는 사람의 대법원 판결이 나기 2달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아로라는, 즉 혁명 조직을 만들어서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을 시킨 거예요. 이것도 박정희 이후로 처음이래. 정당을 해산한 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로라는 조직은 실체가 없다. 이게 대법원 최종 판결이에요. 이미 박근혜는 민주주의 국민들이 지지해서 뽑은 정당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산시키는 그런 일을 감행했던 정부입니다.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 아니 그 이전에 이승만 때부터, 이승만 때는요, 이승만을 비판하면 어떻게 했냐? 총 맞아 죽었어요. 옛날에 이승만 때 김구 선생님, 여운형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총 맞아 죽었어요. 김구 선생님도 총 맞아 죽었고요. 여운형 선생님도 옆에 있는 해화동에서 총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일반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하면 뭐라고, 쟤 빨갱이야, 그걸 손가락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대로 군인경찰이 총 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빨갱이로 간첩이란 누명을 쓰고 죽어간 국민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리고 보도연맹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그 죄 없이 죽어간 우리 국민들이 또 수백만이에요. 그렇게 이승만은 간첩으로 몰아 죄 없는 국민들을 죽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요, 손가락총은 안 썼어요.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쟤 간첩이야, 잡아다가 고문해. 그래서 70일씩 60일씩 고문을 했어요. 그래서 사형을 시킨 거죠.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울릉도 간첩 사건으로 사형당하고 죽은 사람들, 그리고 그 74년도에 울릉도 간첩 사건, 인혁당 사건, 이런 게 동시에 있었는데요. 인혁당 사건으로는 8명이 동시에 사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사람이 무죄로 판명이 됐어요. 사형당했는데. 사형당한 그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그 가족들이, 소위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인혁당 사건으로 희생된 희생자의 가족들이 그 당시 어린아이가 5살인가 4살인가 아이가 있었대요.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간첩 새끼라고, 간첩의 자식 새끼라고 그 어린 4살짜리 아이의 목에다 새끼줄을 끌고 온 동네를 끌고 다니다가 나무에 이 아이를 새끼줄로 묶어놓고 자기네들이 작대기 총을 들고 총살하는 놀이를 했답니다. 그런 걸 지켜본 인혁당 피해자의 어머니들은, 어떤 아버지는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어머니는 그 화병이 나서 죽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식음을 전폐하고 돌아가시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인혁당 피해자들이 모두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정은 수백억의 보상금을 줘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금이 너무 많다고 보상금을 깎으라는 소송을 걸기까지 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역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무죄로 죽은 사람들은 돈을 수천억을 줘도, 수조원을 줘도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시대에 그렇게 죄 없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테러 방지법을 막아내야 됩니다. 또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뭐 박정희처럼 재판도 안 했어요. 삼청교육대라는 데로 잡아가서 거기서 기합 주고 고문하고 결국 때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삼청교육대였던 곳을 파보면 그 알 수 없는 시신들이 많이 발굴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독재 경험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요 40년 동안 대한민국은 독재 정권이 유지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인권을 중시하고 반독재의 의지를 분명히 해서 우리는 올바른 합리적 민주사회를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테러 방지 해야지요. 어떻게 이 땅에 국민들의 안전을 방해하는 테러를 방치할 수 있습니까? 테러는 반드시 방지돼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테러 방지법을 왜 반대하느냐? 이미 있어서요. 여러분 아시지요? 대한민국에 테러 방지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있습니다. 테러 방지센터도 있고요. 국가 대테러 대책회의도 있습니다. 거기 의장이 누구예요? 국무총리예요. 근데 지만 몰라. 국회의원이 불러다 놓고 우리나라에 상설적인 테러 방지기구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없대. 뭐 있긴 있는데 뭐 없기도 하고 뻘소리 하다가 거기 의장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뭐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아 납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테러 방지를 하겠습니까? 언론에서는 연일 국경이 뚫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공항이 뚫리고 인천 항만이 뚫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러 방지법에 국경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은 결국 뭘 하겠다? 전화를 도감청하겠다. 이메일을 도감청하겠다. 그런 겁니다. 김광진 의원이 명언을 남겼어요. 대한민국에 테러를 하러 와가지고 주민번호를 등록한 다음에 전화기를 만들고 자기 본인의 개인 신상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이메일을 만들어서 이메일과 전화로 테러 계획을 공포하는 테러법이 어디 있겠냐. 도대체 전화를 도감청하고 이메일을 도감청하는 테러 방지법이 왜 필요한 거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왠지 음악이 나오니까 그 연설이 음악에 맞추는 것 같아요. 네. 자,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을 수 없다는 대통령,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우리는 테러에 무방비하다는 국무총리, 그 둘은 국민의 이름으로 고소 고발돼야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 고발돼요. 고소 고발돼야 됩니다. 왜? 현재 우리에게는 대테러 대책회의가 있다. 국가대책 테러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통령과 총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대책회의가 있기 때문에 테러 대책회의가 없어가지고 테러 당한다는 말은 순 개뻥이다. 개구라 대통령, 개구라 총리를 당장 끌어내려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민주주의의 임기는 보장해 주려고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저러고 있습니까? 두려운 게 없어서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야. 지가 개구라를 치든 개소리를 하든 어떤 국민도 자기한테 뭐라 그러나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국회에 150명이 넘는 자기 개들이 있어. 지가 시키는 대로 지저대고 시키는 대로 거수기하는 개들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두려운 게 없는 거야. 그 개가 누군지 정확히 얘기를 안 했어. 그죠? 누가 개라고 얘기는 안 했어. 좌우지간 국회에 자기를 절대 탄핵시키지 않을 개들을 뿌려놨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오는 총선에서 박근혜가 국민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훌륭한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들여보내고 너 말 똑바로 해라. 너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 탄핵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보내는 거, 그게 우리 국민들이 가장 합법적으로 가장 멋있게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박근혜를 통제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네, 양쪽에서 쌍으로 막 스테레오로 제가 여기 온 게 좋은가 봐요. 자, 이거 경찰한테 저거 시끄럽다고 얘기해야 돼요. 예.
데시벨 확인해서 저거 중지시키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자, 국민 여러분, 서울시경에다가 전화해주세요. 원래 70데시벨이 넘어가면 이게 신고당하는 거예요. 예, 70데시벨이 넘어가면 신고당하는데요. 지금 저렇게 옆에 와서 큰 소리를 내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민주노조야. 저거 아니고 저쪽이구나. 저건 민주노총이야. 아니 저기 김정은 개새끼라고 써있길래. 저 새끼는 아니야. 저 새끼는 아니고. 저 새끼들이야. 저 새끼가 그 새끼예요? 예. 저 새끼도 아니고 저 새끼가 그 새끼래. 욕하면 안 되는데. 예. 새끼. 이 새끼는 뭐냐 하면 동물들이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암컷과 수컷이 위대한 우주적 작업을 통해서 재생산해내는 그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욕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예. 근데 저렇게 음악을 키는 거는 저 사람들한테 조용히 시켜야 될 것 같아. 예. 저렇게 지금 음악을 켜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부작용을 일으킬 것 같은데. 예. 자, 뭐 이렇게 자꾸 떠든다면 어쩔 수 없죠. 우리는 누구야? 모바일 유목민이야. 떠나면 돼. 좀 더 조용한 데로 가죠. 예. 자, 여러분. 괜찮죠. 자, 다 같이. 아니, 제가 들어야 돼요. 예. 자, 다 같이 조용한 데로 이동합시다. 자, 조용해졌어요. 훨씬 더 시청광장이 잘 보이네요. 네, 진작에 여기서 할걸. 예. 자, 우리는 디지털 유목민이에요. 시끄러우면 장소를 옮기면 됩니다. 네, 우리 길거리 사방. 아유, 여기 그냥 저기 수영장이 있을 때, 반갑습니다. 수영장이란다. 스케이트장 있을 때는 정말 불편했는데, 스케이트장을 치워버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저기 돌바닥에서 서서 하면 오래 못하는데 아주 푹신한 흙이에요. 네, 더욱더 푹신한 흙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 우리 방송 때문에 저쪽에서 방송 음향을 못 켜고 지금 그 리허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오래 하진 못할 것 같은데 좌우지간 여러분, 지금 저는 현재 서울시청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울 근교에 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시청광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기 어떻게 해야 돼요? 필리버스터 봐야 되는데요. 스마트폰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예, 스마트폰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예, 이 서울시청광장에서 와이파이를 잡으셔가지고, 와이파이로 그 모바일 틀어놓고, 그리고 오늘, 이 망치 보이는 시사 길거리 수다방을 구경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날 3시부터 4차 민중총 걸기가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구경하실 분들, 예, 그리고 오늘 이게요 전부 다 합법으로, 예, 합법적인 집회라고 허가가 났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경찰들이 굉장히 오늘 집회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안 모인다는데 지금 폴리스 라인을 굉장히 멀리 쳐놨어요. 예,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야. 이 시청광장이 다 차지 않으면, 예, 가령 저렇게 멀리 폴리스 라인을 쳐놨어요. 네, 우리가 저렇게 경찰의 큰 기대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 예, 가까이 계신 분들 서울시청광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조립한 거예요. 네, 이거 그냥 일반 삼각대고요. 요거는 이제 그 셀카봉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인터넷 그 스마트폰 따로 거치대인데 세 개를 연결한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구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일반 삼각대에다가, 삼각대에다가 셀카봉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거치대를 연결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채팅을 보면서, 여러분의 채팅을 보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와가 지금 막 뭐냐고 쳐다보고, 구매하고 예, 이거는 그냥 여기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무슨 배터리? 여유 배터리. 예. 너무 오래 배터리. 가니까. 아, 이게 방송하면 1시간밖에 안 되고, 무슨 배터리가 있네. 지금, 이것도 배터리요? 예, 이것도 배터리 두 개를. 이게 연결돼 있네. 지금 많은 이 주변 분들이 저의 이 두 개를 연결해서 하나는 시청을 하나는 방송을. 제가 또 이 주변의 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이런 장비 그 망치만 갖고 다녀요. 네, 왜냐하면 다른 방송은 여러 명이 같이 갖고 다닙니다. 같이 해도 네네네. 망치 그래. 감사합니다. 네. 사진 찍어줘요? 안 돼. 네. 자, 그래서, 우리 다른 분들은 사실 이제 현장에 나오시면 카메라맨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아시다시피 사람 데리고 다니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장비를 싹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갖고 혹시라도 행주들 할까봐 이 뒤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이 몸에다 장착하는 행진용 거치대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행진용 거치대에다가 이 셀카봉을 딱 꽂아가지고 행진할 때, 왜냐하면 이 삼각대는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간만에 이곳 그 서울광장에 나왔더니, 많은 분들이 신기하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시민의 날개 행사에 갔을 때는 어떤 분이 이거 링거줄 같다고? 링거줄 아닙니다. 이거 배터리예요. 왜냐면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이게 그 1시간 정도 지나면 이 배터리가 방전이 돼요. 방송을 하면. 그래서 이제 방송용, 시청용 두 개의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우리 끝나면 오래 걸리니까 사진 찍으실 분들 지금 나오시면. 와, 난도. 네, 줄 서세요. 네, 자, 준비해갖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거 다 싼 거예요. 짜잖아요. 아이디어가 좋네, 아이디어. 망치. 망치.
아프리카에서 베슬 네버하고 좀 이미지가 많이 젊어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중국이요? 어머, 고마워요. 네. 자, 아이고, 망치. 갈치 내가 볼 때 큰 거 보이잖아. 안 그래요? 맞죠? 감사합니다. 네. 갈치 큰 네네. 거 보이잖아. 카메라 어디 있어? 카메라. 망치. 정말 그렇게 안 하고 그거 태경제를 자료가 있고 우리 그리고 운명제도 발표했고 한 번 더. 한번 더. 망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님이죠. 네네. 내가 올해 내가 80인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올해 48입니다. 안 되네. 내가 살고 있었대요. 나 요. 아, 그러시구나. 네. 방향이 반대로 때릴 건데요? 네, 지금 반대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쪽을 찍고 있어요. 이쪽 전면 카메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안 되면 네. 저쪽으로 지금 찍어주세요. 아, 그렇게 안 되면 망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80을 안 보이세요. 그동안 주세요. 아니야. 희망의 자리를 가진 이건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조각난 세상을 이어야 돼. 진짜 네. 힘차게 어깨를 걸고 돌아가는 차처럼 당당하게. 감사합니다. 예. 아, 이거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저씨는 영혼이 살아있어요. 영혼이. 아, 저는 필리버스터 감사합니다. 하면 쌍욕이 나오기 때문에 박근혜가 일로 하고 이러고 걸려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하고, 국회에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하시고. 여기도 필리버스터잖아. 안 그래? 네네. 여기도 필리버스터인데. 저도 악수 한번. 네네, 감사합니다. 미안해. 나는 목소리 항상 뻗어. 목소리를 줄여주세요. 은숙이 의원님. 네, 축하드립니다. 시간 18분인데. 네, 최고스럽게요. 오늘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내민족 함께할 모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무래도 리허설 중이라서요. 네, 리허설 중이라서 제가, 목을 아껴야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멋있게 이거 되게 멋있다. 오늘 득템, 네, 오늘의 득템, 예. 우리가요, 예, 이 어르신들이 쭉 서 있어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거야. 근데, 은숙이 의원님께, 사일구 선생님이 오셔서, 예, 사진 찍고 가셨어요. 네. 저 지금 너무 감동이에요. 네. 제가, 이곳 현장의 분위기를,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소리가 안 들리니까 가까이 오고 계시는데요. 일단, 저는 지금 너무나 감사해요. 모든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 9월 달에 제가 이 좌익교수 재판에서 1심 패소됐다. 그게 네이버에 뜰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억울해 하시면서 저를 걱정하셨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좌익교수 1심 패소라는
그 사건 난 다음에 돈 벌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800만 원을 꽂아주시는 바람에 제가 신고할 뻔했잖아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누가 1,800만 원을 준다 그래서 이 사람들 미친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저의 방송을 어느 대학에서 교재로 써서 저작권으로 저한테 1,800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2,400만 네, 2,600만 원의 저작권료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수수료를 떼고 저한테 들어온 게 1,800. 근데 제가 이 좌익교수 재판에서 3번 다 진다면 제가 물어내야 될 소송비가 1,800이었어요. 딱 그만큼.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라 라고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이 9월에 이 싸움을 시작할 때 어디서 소리가 나고 있다. 소리 볼륨을 조금만 줄였어요.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 9월 달에 좌익교수 1심 패소 이때부터 뭔가 저는 기운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 걔네들이 1심 패소 시키지만 않았으면 판사가 일이 판사가 저도 잘 몰라요. 아니 그냥 그 판사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정보이라는 거 증거가 없어가지고 증거. 네. 근데 그때 그 판사가 중간까지는 그러니까 뭐 5월달까지만 해도 되게 협조적이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8월 말에 속개하겠다. 그러면서 한 1-2주일 만에 그냥 끝내버린 거거든요. 아무래도 외부 압력을 받은 것 같아요. 좌우지간 누군가 그 판사에게 압력을 넣어서 망치부인 1심 패소를 시키지 않았다라면 오늘 필리버스터는 없었어. 그렇지. 너네가 망치부인 1심 패소를 시키지 않았으면 국회 정보위 의원들이 그 국정원장 데려다가 조질 일이 없었고 국정원장을 이 2달 동안 스토킹을 당하다 못해가지고 좌익교수 기소했잖아. 그래서 나는 2심 재판 지금 기대에 차서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다가 그 좌익교수가 기소되고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됐잖아요. 국정원 직원이 정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댓글 테러를 했다는 게 증명이 된 상태인 거야. 그런데 또 박근혜가 철없이 테러 방지법을 강요한 거야.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만들어졌어. 필리버스터에서 또 망치부이 뜬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내가 이 모든 거는요, 이 9월달 이후로 벌어진 이 모든 역사는 정말 쟤네들은 우리 망치부를 괴롭히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자기네들의 독재 정치를 확장시키려고 일을 벌이고 있지만 번번이 역풍을 맞고 있다. 예, 번번이 역풍을 맞으면서 지금 분위기는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그죠? 예, 우리 국민들 지금 막 느껴지실 것 같아. 사실 채널A부터 이 8개 종박 언론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MBN, 뭐 연합뉴스, 그 다음에 그 YTN 이 사람들이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야당의 입장이라든가 국민들의 입장은 보도하지 않고 오로지 박근혜와 정부를 위해서 일관된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관된 편파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사실 네이버에 검색어 1등하는 게요, 다음하고 달라요. 다음의 이용자가 300만이에요. 근데 네이버 이용자가 3,000만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어 1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네이버는 주로 기계를 돌려요. 네이버에서 지네들 국정원에서 지네들 돌리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보시라는 걸 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검색하는 기계를 계속 돌려서 검색어를 조작을 해요. 예, 그리고 그게 아예 광고 회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팔고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그런 기계들 돌려줬겠어? 안 돌린 거예요. 기계를 돌리는 걔네들의 검색어를 이기고 필리버스터가 1, 2, 3등을 차지했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3천만 국민이 이 필리버스터를
있고, 예, 오늘 다 같이 노래도 부르면서 박근혜 너 잊었어! 외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못하게 마라. 더 이상 국민을 욕하지 마라. 너희들 이는 순간 너희는 이웃국민은 끝이다. 국민을 버리지 마라. 나 이런 거 더 이상 들으면 국민을 버리지 마라. 민주노총 가입하고 싶어. 그래서 정말 뭐지? BJ 노조를 만들어서 민주노총에 가입을 할까 생각 중이야. 아, 일반도도 네. 돼. 일반도도 돼. 네, BJ 노조를 만들어가지고요. 네, 민주노총에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많은 분들이 모여들고 있지 않고요. 아직 사람이 없어. 왜 없냐면 지금 중앙대에서부터 그 행진에서 오고 있어요. 혹시 그 행진 소식 아시는 분? 네. 자, 지금 중앙대에서 오고 있는 행진 소식 아시는 분? 가슴이 뜨거워져요? 현장으로 오세요. 지금 사람들이 근처에 흩어져 있어. 근처에 흩어져서 본대가 형성되길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자, 굉장히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있죠? 예. 아, 지금 국정원이 후원해주고 있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망치부인과 박근혜는 적대적 공생관계다. 그렇지. 사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최고 시청률이 200명이었습니다. 동시시청. 그리고 별풍선 500개를 환전을 못 해봤어요. 500개가 모이면 3만 원으로 환전이 되는데 500개 환전을 못 했어요. 500개도 받았더만. 네, 500개를 못 받은 거야. 한 번도 모아가지고. 이명박이 된 다음에 500명이 모더라고요. 나중에 이명박 때 최대 시청률이 2,000명이었어요. 아니 3,000명. 3,000명이 최대 시청률이었죠.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네. 박근혜가 된 다음에 7,000명이 뽑기다. 지금은 그냥 평상시 5,000명이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망치부인은 박근혜랑 그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니냐. 그렇지. 사실 제가요 시청률을 좀 떨어뜨려 보려고 뭐 일주일씩 열흘씩 방송도 쉬어보고 뭐 잠깐 방송을 닫고 나중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쇼도 해봤어요. 근데 그냥 번번이 사고를 쳐. 어쩔 수 없이 그냥 국민들이 그냥 간신히 순위를 80등 낮춰놓으면 하루아침에 사고 쳐갖고 시청률이 올라가고 순위가 올라가고. 가장 당황스러운 건 우리 보이는 라디오 역캠 순위야. 오늘은 몇 등인지 모르겠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역캠 순위를 오신 시청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게 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생물학적으로 여자야. 안타깝게도 이 아프리카가 이게 남자 여자만 있어. 기타가 없어. 사실 인류엔 세 종류가 있잖아. 남자 여자 그리고 아줌마. 그러니까 아줌마 순위를 정하면 좋은데 없어서 내가 역캠으로 분류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미녀가 많다며 그러면서 왔는데 아저씨 미녀는 어디 갔어요? 이런 분들 계셔요. 미안해요. 내가 보기와 달리 여자야. 보기와 달리 여자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다음 칸으로 가면 돼. 다음 칸으로 가면 돼. 사실 이명박 때는 내가 역캠 순위에 못 들었어. 그죠? 내가 이명박 때는 역캠 순위에 못 들었어요. 워낙 미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박근혜가 되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선 다음에 내가 역캠 5위 안에 들더라고. 와! 아프리카 5대 여신. 오늘도 2위야? 미안해, 여자야. 내가 보기와 달리 여자라서 그러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밑에 칸으로 가거나 위 칸으로 가. 그냥 갈 길을 쭉 가면 되는 거야. 당황하지 마.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10년 전에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 와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모든 언론은 정치 권력을 비판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국민들이 저한테 미친년이라고 욕을 했어요. 이미 민주주의 다 됐는데 무슨 민주주의냐. 그랬던 이 땅에서 10년 만에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와, 저는요 1996년에 학생운동이 사라진 다음에 영원히 이 땅에 청년 학생들이 깃발을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난번 민주과학이 대회 때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뛰어가는 걸 보면서 박근혜 만세를 외치고 싶었어요. 솔직히 박근혜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이야. 예, 박근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깃발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이명박도 못한 일을 박근혜가 했어요. 이러다 박근혜 요점설? 저기 자막이요. 여기 밑에 저기가 나와주시면. 아 정말 여러분들 저는 지금 미리 이 땅 여기 와 있는데요. 리허설도 너무 멋있어. 빨리 오세요. 네, 빨리 오셔서 현장에 오셔서 이 현장의 느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저렇게 함부로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 박근혜에게 우리 국민들이 뻔때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집회에 못 나오신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지방에 계신 분들 여러분의 신청투쟁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오는 총선에서 여러분의 무서운 뜻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누구 찍으라고 얘기 안 했어. 근데 정확히 누구 찍으라고 얘기 안 했어. 알지? 애들 사진 찍어. 사진 찍으라. 이리 와요. 사진 찍어. 아직 6살이야? 11살인데 학교 안 다녀? 지금 몇 살이야? 11살 맞아? 보컬 마이크 좀. 얘 11살이에요? 근데 학교 안 다녀요? 지금 이때 아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 마이크는 좀 프론트에서 오빠가 진행자 마이크. 양하랑 몇 살이었는지 학교 대학가면 학교 열심히 다녀. 너무 예쁜. 네. 뭐라는 거야? 왜? 사진 안 찍었잖아. 형님 이때는 노래 다 안 하실 거예요? 나 이때가 그러지 말고. 미안해. 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오늘 이 시청광장에 얼마나 모여주느냐, 이게 박근혜에게는 또 하나의 충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곳에서 평화적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언제 4월 14일에 국민의 철퇴를 내리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현장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사람을 잃지 않겠습니다. 오늘 가수들이 보통이 아닌데 오늘 보이는 사람들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이란 것을 우리를 지켜갈 다른 방도가 없음을 압니다. 사람들이 이제 실실 모이기 시작하고 있어. 실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진들에서 오는 분들이 들어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모일 것 같아요. 예. 알갱이 말한다. 손길이 쓰다듬고 간 후에 알았다. 세상 모든 돈을 빌려줘 네네. 여기
내게 커다란 망치가 있다면 자본이 만드는 미친 세상 한가운 대로 달려가 있는 힘껏 내치겠어. 내게 커다란 칼날이 있다면 탐욕과 경쟁의 눈먼 세상 한가운 대로 달려가 있는 힘껏 내치겠어. 내치겠어. 있는 힘껏 커다란 망치가 되어 내치겠어. 있는 힘껏 커다란 칼날이 되어 야망과 공포에 길들여지지 않겠어. 권력과 폭력을 두지 않겠어. 제보가 들어왔어요. 망치고이님 나름 제보라면 제보인데요. 필리버스터가 진짜 저자 위복인가요? 20대 여성 커뮤니티 같은 데 분위기 보면 이슈 게시판에 정치글이 60% 이상이에요. 전혀 없고요. 거의 축제 분위기예요. 안녕하세요. 네. 전에 한번 뵀었는데 저 세계일보 기자인데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였지? 그때도 민중총괄인데. 아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보셨네? 아 이거 기기 장비 보고? 아니 그때 저한테 뭐 인터뷰한다고 한 말씀 해달라 막 그러셔서 아 그랬구나. 찾아봤어요. 처음 뵀었는데 아 그랬구나. 찾아보니까 또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오늘은 감사합니다. 뭐- 오늘 또 민중벌기 구경하러 왔죠. 근데 오늘은 집시 등록된 거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사람이. 그래요? 네. 네. 뭐 많든가 적든가 오늘 또 해야죠. 아 근데 이게 또 반갑네. 한 번 뵀다가. 그래요? 아니 그때 그럼, 아마 기억 안 나시겠지만 채널A 기자가 네. 같이 이제 있었는데 아. 인터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채널A 또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에 해가지고 자기 세계일보라고 얘기해달라 해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이런 썩을!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좀 이따 혹시 기회 있으면은 네. 뭐 잠깐 저도 이제 오늘 멘트 따러 온 거니까. 네, 그래요. 좀 이따가 뭐 그럽시다. 혹시 명함 있으세요? 저는 명함 없어요. 아, 안 쓰세요? 네. 지난번에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아마 네. 없으실 테니까 혹시 고맙습니다. 번호 하나만 좀 남겨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이 번호로 제 번호 남길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아 여기 이제 저기를 걷었구나. 예, 자 여기 지금 시청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예. 이 채널A 기자가 자기가 세계일보 기자라고 뻥 까면서 나랑 인터뷰를 했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이런 새끼들 겁은 많아가지고 채널A 기자라고 그러면 내가 인터뷰 안 해줄 줄 알았나 봐. 오셨어요. 벌써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한번 시작해볼까요? 잔디가 다 죽었네. 여서야 되는데 좀 그랬는데 이젠 의심 안 할게요. 그냥 의심 없이 믿어요. 주민주다. 길을 찾을 수 없어 미치고 있질 않는다고 한숨 쉬고 절망하지 마. 그건 우리가 오늘 길을 걸어온 건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들 차례야.
이따가 지금 그 쉬고 노동자 있어요? 예, 연합회 네, 쉬는 중에 저쪽 목소리가 제가 너무 한 가지 커서. 얘기 드릴게요. 우선은 최대한 앞쪽으로 붙어서 있게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지는 내려가서 좀 얘기를 하시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영상을 지금 못 맞춰봐서 MR로 할게요. MR로 할 거니까 한 번만 더 해보고 그 지점에서 좀 맞춰볼게요. 노래 틀어놓고 괜찮겠다. 네? 노동가요. 자,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20대 커뮤니티에서도 20대 여성 커뮤니티에서 60%가 이 필리버스터 관련 정치글이래요. 예, 그리고 뭐 새누리당이나 이쪽 입장으로 글을 쓰면 완전히 매장당하는 분위기라는데요. 이런 제보도 들어오고, 지금 이제 뭐 망치 부인이 여소야대 얘기했을 때 안 믿었다 그랬던 분들이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이제는 의심 없이 믿겠다, 뭐 이런 고백들도 보내오시고, 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감사한 분위기고요. 지금 이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지금 이제 곳곳에서 이 주변에 이제 조끼들이 많이 나타났어. 예, 단체별로 지금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현장으로 많이 모여주시고요. 거기서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만나, 어디서 만나야 되나? 망치부인을 만나러 오시는 분들, 사람이 여기 가운데는 안 돼.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날 못 찾아, 그죠? 예. 도서관 앞에. 도서관 앞에 가야 될 것 같죠? 도서관 앞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서관 앞에. 아니야, 그쪽 이텔라. 상징적으로.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또 모바일 유목민 망치부인은 이제 저 시민 도서관 앞으로 이동할게요. 네, 그래서 망치부인 보러 오시는 분들은 저 당신이라는 프랜카드 있죠? 요 프랜카드 밑에 남은 문 보이시죠? 요 남은 문으로 오세요. 그 앞에 망치부인 있을게요. 네. 옛날 청사문. 네네네. 자, 옛날 구청사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내가 뭐 하나 드려볼까? 아니, 괜찮아? 저 혼자서. 절대 손 안 댈게. 와, 오늘 분위기 아주 좋아요. 예. 근데 사람들 얼굴 많이 나온다. 여기다. 여기 이제 저 앞쪽으로 자리를 깔고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앉으세요. 이렇게 앉으세요. 이렇게. 네. 부탁해 줄게요. 아니야. 하나 드릴게. 하나 줄게. 하나 줄게. 하나 줄게. 아, 왜 그래. 자, 난 그래 봐요. 네. 자, 저는 지금 여기 서울시 경사라는 요 간판 앞에 와 있습니다. 자, 망치부인을 보러 오신 분들 요 간판 앞에 오시면 됩니다.
시작해서 지금 10시간 했네. 오늘 기록 깨겠구만. 예. 지금 저기 정청래는 10시간 넘게, 지금 10시간째 하고 있는 거죠? 두세 시간 더 하겠다. 학원 강사 출신들이요. 말을 오래 할 수 있어요. 근데 화장실 어떻게 하고 있어? 다음이 진선미 의원이에요? 아이고, 진선미 의원도 오래 할 텐데. 그래서 분들한테 지금 아프구나. 지금은 정청래 의원은 우주 신기록을 세울 분위기예요. 정청래 의원은 우주 신기록을 세울 분위기고, 이거 뭐 새누리당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기네들이 이번에 태방법이라는 이름의 국민 스토킹법을 상정하면서 국민들을 쫄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죠? 국민들 막 겁주고 자기네들이 지 멋대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근데 지금 분위기가 불도저로 진수업하는 분위기야. 그치? 아주 센정이에요. 네. 자, 지금 이곳은요, 너무 이렇게 그새 많이 모였어. 네, 아까 텅 비어있더니 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있었나봐. 내가 가운데서 나오니까 지금 모이고 있어요. 네, 지금 시청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내가 시청광장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없더니 내가 바깥으로 나오니까 모여들기 시작했어. 정청래 의원님, 감사합니다. 좌익교수 얘기하면서 네, 또 막 집을 얻으려고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지금 사람들 모여들고 있어요. 3시간 집회는 벌써 와 있어. 네. 지금
강판 앞에 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러